미미의 꿀잠 동화. 닐스의 신기한 여행. 옛날 스웨덴의 남쪽 마을에 닐스라는 장난꾸러기 소년이 살았어요. 닐스는 공부는 하기 싫어하고 매일 빈둥거리면서 툭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못살게 굴었지요. 어느 일요일 아침, 부모님이 외출하시고 닐스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어요. 책상에 앉아 부모님이 내주신 숙제를 하던 닐스는 따분해서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책상에 엎드린 채 한참을 자고 일어난 닐스는 깜짝 놀랐어요. 닫아두었던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닐스가 자세히 보니 옷장 가장자리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그 그림자는 난쟁이의 그림자였지요. 난쟁이는 키가 10cm 정도 되고 주름살 투성이었어요. 챙이 넓은 검은 모자를 쓰고 반바지에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저 난쟁이를 옷장 속에 가둬야겠다. 닐스는 잠자리채로 난쟁이를 낚아챘어요. 제발 놓아줘. 나를 놓아주면 금화를 줄게. 난쟁이가 애원했지만 닐스는 잠자리채를 더욱 흔들며 괴롭혔어요. 그 순간 닐스는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갑자기 나가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닐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보니 엄지손가락만한 난쟁이로 변해 있었어요. 이걸 어쩌지? 난쟁이가 화가 나서 나에게 마법을 걸었나 보다. 닐스는 난쟁이를 찾으러 마당으로 나갔어요. 저것 좀 봐. 나를 괴롭히더니 벌을 받았어. 꼭꼭꼭. 녀석 꼴 좋다. 닐스네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이 작아진 닐스를 비웃으며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신기하게도 닐스는 동물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닐스는 동물들에게 돌멩이를 던져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동물들을 피해 돌담위로 올라간 닐스는 엉엉 울었어요. 그때 하늘에는 기러기떼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나도 기러기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 닐스네 집에서 기르는 흰거위 물테는 기러기를 따라가려고 날개를 펼치고 푸드덕거렸어요. 안 돼, 몰텐. 넌 가면 안 돼. 닐스는 돌담 위에서 뛰어내려 몰텐을 목에 매달렸어요. 그때 마침 나는 법을 터득한 몰텐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몰텐은 닐스를 목에 매단 채 기러기떼를 따라 하늘을 날아갔어요. 닐스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마을과 집들이 아주 조그맣고 신기하게 보였지요. 이렇게 신나는 하늘 여행을 하게 되다니. 닐스는 슬픈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생전 처음 날아봐서 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몰테는 점점 지쳐갔어요. 몰텐,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싫어. 난 기러기들과 여행할 거야. 몰테는 있는 힘을 다해서 기러기 떼를 쫓아갔어요. 날이 저물자 기러기 떼는 호숫가에 내려앉았어요. 몰테는 너무 지친 나머지 그만 쓰러져 버렸지요. 몰텐, 기운을 내. 닐스는 몰텐을 쓰다듬고 물가로 데려가 물을 먹였어요. 닐스가 처음으로 동물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거였지요. 물을 먹은 몰텐은 다시 기운을 차렸어요. 기러기 대장 아카가 몰텐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이 조그만 건 뭐지? 내 친구예요. 원래 사람인데 난쟁이가 되었어요. 기러기 대장 아카는 사람이라는 말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우리는 사람하고는 함께 어울리지 않아. 아무리 꼬마라도 사람은 조심해야 하거든. 몰텐이 간절히 부탁해서 닐스는 하룻밤만 같이 지내기로 겨우 허락을 받았어요. 한밤중이 되어 모두가 잠이 들었어요. 닐스는 몰텐을 날개 밑에서 따뜻하게 잠을 잤지요. 그런데 배가 고픈 여우가 슬금슬금 다가와 기러기 한 마리를 물고 숲으로 달아났어요. 이 도둑놈아, 기러기를 놓아줘! 닐스가 재빨리 쫓아가 여우의 꼬리를 잡아당겼어요. 여우가 뒤를 돌아보며 주춤하는 순간 잡혀있던 기러기는 재빨리 날아올라 도망쳤어요. 이 일로 대장 아카와 기러기들은 닐스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닐스도 기러기들과 함께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답니다. 기러기들은 호숫가 공원으로 날아갔어요. 기러기 대장 아카는 닐스에게 작은 씨가 잔뜩 박힌 백리향 열매를 찾아주었어요. 너 같은 작은 꼬마는 여우와 담비를 조심해야 해. 호수에서는 수달을 조심해야 하고 말이야. 돌담 위에서는 족제비, 낙엽 위에서 잘 때는 낙엽 밑을 조심해야 해. 살모사가 겨울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르거든. 넓은 들에서는 하늘을 나는 매나 독수리를 조심하고, 밤에는 부엉이가 소리도 내지 않고 날아오니까 항상 조심해야 해. 닐스는 아카의 말을 듣고 놀랐어요. 적이 그렇게 많다니 어떻게 해야 하죠? 친구들을 잘 사귀어도 다람쥐, 토끼, 딱따구리, 종달새들이랑 친구가 되면 위험할 때를 알려주지. 숨겨주기도 하고. 아카 대장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닐스는 호수 근처에 사는 농부가 덤불 속에서 어미 다람쥐를 잡아가는 걸 보았어요. 농부는 다람쥐를 낡은 새장 속에 넣고 현관 밖에 걸어두었어요. 쳇바퀴도 넣어주고 먹을 것도 주었지만 어미 다람쥐는 구석에 앉아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농부의 뒤를 따라간 닐스가 장대를 타고 올라가 어미 다람쥐와 이야기를 했어요. 닐스는 다시 장대를 타고 내려와 덤불 속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와 어미 다람쥐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몇 번이나 해서 닐스가 어미 다람쥐에게 가져다 준 것은 바로 털도 제대로 나지 않은 아기 다람쥐들이었어요. 난쟁이가 나타나 아기 다람쥐들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이 집의 할머니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난쟁이가 찾아온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던 가족들은 어미 다람쥐가 4마리의 아기 다람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다람쥐들을 치마폭에 감싸고 공원으로 데려가 덤불 속에 놓아주었어요. 닐스는 정말 멋있는 난쟁이야. 기러기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기러기들은 오래된 성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어요. 돌로 된 4층 건물인 이 성은 마을의 창고로 쓰이고 있었어요. 지붕에는 황새 부부가 살고 다락방에는 부엉이 2마리가, 복도 부뚜막에는 늙은 고양이가 살고 있었어요. 지하실에는 착한 검은 쥐들이 살고 있었지요. 그때 회색 쥐들이 돌다미를 뒤덮다시피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100년 전 다른 나라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회색쥐 부부가 퍼뜨린 수많은 회색쥐들은 온 나라의 검은 쥐들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에 있는 검은 쥐들을 몰아내려 하고 있었지요. 닐스와 새들은 검은 쥐들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밤이 되자 회색 쥐들이 떼지어 성으로 몰려왔어요. 회색 쥐들이 건물 지하실부터 4층까지 살펴보았지만 검은 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검은 쥐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숨어 있었지요. 검은 쥐들이 모두 달아났다. 이제 이 성은 우리 것이야. 회색 쥐들이 1층에 있는 곡식 더미로 가서 축하의 식사를 하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앞마당 쪽에서 뿔피리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뿔피리는 부엉이 아줌마가 가져와 아카에게 준 것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쥐들을 길들일 때 썼던 것이지요. 회색 쥐들은 뿔피리 소리를 따라 앞을 다투어 몰려왔어요. 피리는 닐스가 불고 있었어요. 앞마당으로 나간 회색 쥐들은 닐스를 빙 둘러쌌어요. 뿔피리 소리에 넋을 잃은 것이지요. 닐스는 뿔피리를 불면서 천천히 먼 들판으로 걸어갔어요. 회색 쥐들도 줄줄이 닐스를 따라갔어요. 닐스는 해가 뜰 때까지 뿔피리를 불며 걸었어요. 닐스, 이제 돌아가자. 황새가 재빨리 날아와서 닐스를 물어 올렸어요. 황새는 닐스를 성의 지붕으로 데리고 왔어요. 닐스,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지붕에서 기다리고 있던 새들과 검은 쥐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닐스와 몰테는 기러기 떼와 함께 신나는 여행을 계속했어요. 긴 여행 끝에 기러기 떼는 다시 닐스네 마을로 돌아왔어요. 닐스와 몰테는 기러기 떼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지요. 마당에서 몰텐을 먼저 본 닐스의 엄마와 아빠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닐스가 거위를 훔쳐서 달아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여보, 곧 마을 축제날이 다가오는데 이 거위를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아요. 닐스의 엄마와 아빠는 몰텐을 부엌으로 데리고 갔어요. 안 돼요. 몰텐을 죽이면 안 돼요. 닐스가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순간 닐스는 부모님께 난쟁이 모습을 보인 것이 부끄러웠어요. 닐스야, 돌아왔구나. 그동안 많이 컸구나. 엄마 아빠가 닐스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닐스는 이미 마법에서 풀려나 보통의 아이가 되어 있었지요. 닐스는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 저런. 너를 보살펴준 몰텐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지. 엄마 아빠는 몰텐을 놓아주었어요. 닐스는 집 앞 공터에서 기러기들을 만났어요. 더 이상 동물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지만 닐스는 아카와 기러기들을 차례차례 안아주었어요. 기러기들은 닐스의 머리 위를 빙빙 돌다가 하늘 멀리 날아갔어요. 닐스는 기러기 떼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어느 나라에 멋을 내기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매일매일 옷 생각만 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멋진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온 나라의 제단사들이 갖은 솜씨를 발휘하여 임금님의 옷을 만들었지요. 번쩍번쩍 보석이 달린 옷, 알록달록 색깔이 화려한 옷, 매끈매끈 고운 비단 옷, 치렁치렁 바닥까지 끌리는 옷. 임금님은 새 옷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새 옷을 입고는 백성들에게 뽐내기 위해 궁전 밖을 산책하는 것도 좋아했지요. 어느 날 이웃나라에서 제단사 2명이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임금님, 저희가 특별한 옷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옷이라는 말에 임금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특별한 옷이란 어떤 것이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지요.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새롭고 특별한 옷감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바보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바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거 참 재미있구나. 임금님은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누가 똑똑한 신하이고 멍청한 신하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그 옷을 만들어라. 임금님은 2 제단사에게 많은 돈을 주고 옷을 만들도록 했어요. 2 제단사는 먼저 넓은 방에
배틀 2개를 들여놓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옷감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배틀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지요. 두 재단사는 바로 사기꾼들이었어요. 사기꾼들은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놓고 열심히 일하는 척했어요. 새 옷이 언제쯤 다 만들어질까? 임금님은 빨리 새 옷을 입고 싶어서 애가 탔어요. 옷감 짜는 것을 보러 가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옷감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옳지. 정직한 신하에게 보고 오라고 해야겠다. 임금님은 신하를 불러 옷감 짜는 것을 보고 오게 시켰어요. 신하도 임금님과 똑같은 걱정이 들었어요. 혹시 옷감이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남들이 날 바보로 알 텐데. 신하는 사기꾼들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옷감은 잘 짜고 있소? 임금님이 새 옷을 기다리고 계시오. 사기꾼들은 신하를 배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자,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옷감이지요? 그러나 신하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도 배틀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신하는 당황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옷감이요. 임금님께서 분명히 좋아하실 거요. 신하는 바보가 되기 싫어 거짓으로 꾸며 말했어요. 사기꾼들은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이 옷감을 빨리 완성하려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임금님께 전해주십시오. 신하는 임금님에게 가서 말했어요. 임금님, 그렇게 아름다운 옷감은 처음 봅니다. 무늬며 색이며 아주 훌륭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멋진 옷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임금님은 기뻐하며 두 사기꾼이 달라는 대로 돈을 더 보내주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임금님은 옷감이 얼마나 짜졌는지 또 궁금해졌어요. 이번에는 다른 정직한 신하를 보냈어요. 이 신하의 눈에도 옷감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 고운 옷감이군요. 수고들 많소. 이 신하도 바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임금님에게 가서 보지도 않은 옷감을 칭찬했지요. 임금님은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두 명의 신하 눈에 옷감이 보인다면 자신의 눈에도 옷감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임금님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옷감을 보러 갔어요. 임금님, 어서 오십시오. 사기꾼들이 나와서 임금님에게 인사를 했어요. 일은 잘 되어 가는가? 사기꾼들은 임금님을 배틀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어요. 이제 옷감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 빛나는 옷감을 보시지요. 사기꾼들은 옷감을 들어 보이는 척하며 말했어요. 임금님은
눈앞이 깜깜했어요. 신하들이 봤다는 옷감이 임금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왜 옷감이 보이지 않는 거지?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다들 나를 바보라고 할 텐데 이를 어쩌지? 임금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태연하게 말했어요. 과연 들은 대로 최고의 옷감이로군. 내 맘에 꼭 드는구나. 곁에 있던 신하들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모두 앞다투어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옷감이 임금님께 잘 어울립니다. 정말 멋진 옷감입니다. 임금님이 사기꾼들에게 말했어요. 어서 이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주게. 새 옷을 입고 행진을 하겠다. 사기꾼들은 배틀에서 옷감을 드러내는 신용을 한 다음 공중에서 큰 가위로 옷감을 재단했어요. 그리고 잊지도 않은 실을 바늘에 꿰어 부지런히 꿰맸지요. 다음날 사기꾼들이 손에 옷을 든 척하며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온 나라 사람들이 임금님을 우러러볼 겁니다. 허허, 정말 훌륭한 옷이로다. 수고들 많았다. 저희가 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이 옷은 거미줄처럼 가벼워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처럼 느끼실 겁니다. 임금님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었어요. 자, 이쪽에 팔을 넣으세요. 네, 이쪽에 다리를 넣으시면 됩니다. 사기꾼들은 옷자락을 단단히 여며주는 척했어요. 임금님은 거울 앞에서 몸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옷 맵시를 살펴보았어요.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임금님. 너무 멋지십니다. 몸에 꼭 맞으시네요. 신하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임금님은 으리으리한 행렬을 이끌고 행진을 시작했어요. 에헴, 내가 입은 옷은 똑똑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옷이다. 어떠냐? 아름답지 않느냐? 임금님이 벌거벗고 걷는 모습은 아주 우스꽝스러웠어요. 그러나 다들 바보라는 말을 들을까봐 옷이 보이는 척 칭찬을 했지요. 임금님의 새 옷 좀 봐. 정말 근사해. 그래, 정말 아름답네. 그때 한 아이가 크게 웃으며 소리쳤어요. 하하하, 벌거숭이 임금님이다. 그 소리에 사람들은 모두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재단사 놈들에게 속았군. 아이고, 창피해라. 임금님은 아이에게 상을 내렸어요. 너의 정직함이 어리석은 나를 일깨워 주었다. 그 뒤로 임금님은 멋을 부리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에 힘을 쏟았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